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혈관염증의 5대 통로, 즉 혈관염증이 만들어지는 5가지 통로를 촘촘히 차단하는 법, 과연 어떠한 경로로 이제 혈관의 염증이 만들어지는지, 그 입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결국에 혈관의 염증은 만성 통증, 만성 피로나 만성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혈관 염증을 성공적으로 잘 좌우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질병 없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만들어지면 혈관에 있던 염증 자체가 그 자체로 혈관에 문제를 만들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심장병 뇌졸중 등이 걸리죠. 그리고 혈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쫙 퍼지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를 노화시키죠. 세포가 공격을 받다 보면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만성염증은 우리 몸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기 때문에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해집니다. 처음에는 자가면역, 우리 면역세포의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상태가 있다가 자가면역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면역력의 소진으로 되는 면역력 결핍, 그래서 적정 면역력을 해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혈관염증인데요. 그렇다면 혈관염증은 과연 우리 몸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먼저 여기 보시면 간하고 지방세포입니다. 간하고 지방세포. 간에서 지방세포로 이제 영양소를 보내죠. 자, 간하고 지방세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 가행된 영양소들은 결국에는 간에서 다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저장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지방세포의 필요 이상의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하고 지방세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염증이 심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지방간, 그리고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는 고중성지방 혈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에서도 염증하, 그래서 만져보면 딱딱하게 셀룰라이트가 있다든지 지방세포 자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는 지방세포가 염증세포화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검사로는 지방간 수치, OTPT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 렙틴 저항성, 렙틴의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지방세포가 가포화되어서 더 이상 이제 렙틴의 명령이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렙틴의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 적정 체지방률 이상을 많이 벗어나고 있으면 간 지방세포를 통해서 혈관으로 염증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이죠.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장누수증후군, 장벽이 촘촘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균열이 생겨서 그쪽으로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음식물 찌꺼기, 대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식물 속에서 뿜어내는 여러 가지 음식 첨가물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병원균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의 어떤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껍데기 칼로리만 흡수하게 되는 가행 칼로리의 흡수 상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 못하니까 그냥 흡수하기 쉬운 것만 이제 흡수해서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잦은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시죠. 변비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내 세균총 검사 아니면 유기산 검사 등에서 유해균이 첨가되어 있다는 검사 소견을 통해서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뇌와 심장의 커넥션. 자, 뇌하고 심장은 우리 혈관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또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불안해지는 스트레스와 심장 박동수와의 불균형 상태. 그래서 혈압은 점점 오르고 대사증후군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이죠. 그래서 뇌와 심장의 커넥션을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뇌와 심장의 커넥션이 무너져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항진, 활성산소,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혈관 내 만성염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뭐 검사는 활성산소 스트레스라든지 항산화 능력, 심장의 박동수, 혈압,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재어보면 이런 수치들이 비정상이 있을 때 뇌와 심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혈관의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폐입니다. 현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대기오염과 더불어서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독성가스, 니코틴, 일산화탄소, 병원균, 병원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혈관으로 들어오면서 심장을 공격하고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췌장이죠.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혹사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췌장인데, 왜냐하면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계속해서 많이 분비되게 하고, 그러면 베타세포는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내다가 더 이상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멸해 보이는 베타세포의 자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혈액검사에서 체크를 해보면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적당하게 있을 때는 혈당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호르몬이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염증인자를 마구 방출해내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나아가서는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고인슐린 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췌장 자체가 혈관 염증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슐린 검사를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지, 당화혈색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공복 및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군데의 독성, 혈관 염증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간에 일단 디토스를 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 오염물질들을 잘 제거를 하고 지방세포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이나 약물, 영양제 등을 적정하게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만 자체 체중을 잘 조절해서 지방간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방세포에 부담을 주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장내 세균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기에 맞는 것을 잘 골라주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해서 소화가 충분히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자, 뇌와 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이 부담을 느끼면 또 뇌 자체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중지 훈련,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중지 훈련 해보십시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과 동영상에 나누고 있지만 바로 머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피드백, 세로토닌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 코 잘 막는 거 중요하죠. 방역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하면서 폐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병균이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폐의 보습도를 올려주면서 저항 능력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제된 색깔이 하얀 그런 것보다는 덜 정제된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사를 할 때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먹으면서 탄수화물의 분유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인슐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을 높이는 크롬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가 내 심장이라든지 폐 호흡이라든지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미치는 거죠. 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게 되면 췌장 쪽에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촉진시키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늘리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지금 현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두 번째,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호르몬 피드백에 가장 중요한 거, 세로토닌 촉진제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칭찬할 거를 항상 개발하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더라도 나의 장점을 찾아서 자꾸 셀프 칭찬을 하다 보면 세로토닌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하지 않는 선에서 새우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 자기 입맛에 맞는 거죠. 잘 골라서 세로토닌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빛 자연에서 걷는 게 가장 좋은 세로토닌 촉진법인 것 같아요. 햇빛까지 쬐면 더 좋겠죠. 그래서 30분 정도 더 푹 자서 숙면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또 외모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외모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꾸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스킨 로션이라도 바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 중에 뭐 특별히 뭐 체형 관리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만큼 행복 호르몬은 더 나온다는 거죠. 물론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소에 대한 최선의 방어구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근육 운동 하루 30분은 필수입니다. 근육 부자가 우리 면역력의 부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